시어머니와 며느리, 피보다 진한 인연 찾기. 고요한 아침 햇살이 창가를 비추는 듯 했으나 영희의 마음속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어젯밤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결혼 3년 차 고아원 출신인 그녀에게 시집살이는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다. 남편 민수는 늘 중간에서 어정쩡한 태도였고 시어머니 명숙은 매사 영희의 부족한 점만을 찾아내 지적하곤 했다. 마치 거울을 보듯 자신의 젊은 시절을 투영하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으로 영희를 재단하려 들었다. 명숙은 평생을 완벽한 며느리이자 아내로 살아왔다고 자부했고 그 기준에 영희가 미치지 못한다고 여겼다. 명숙, 영희야, 너는 아직도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 거니? 물은 아껴야지, 물은. 수도세가 얼마나 나온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그릇은 이렇게 두는 게 아니란다. 물기가 다 마르지도 않았는데 포개 놓으면 안 된단다. 내가 몇 번을 말했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던 애도 아닌데 어쩜 이렇게 살림에 요령이 없는지 모르겠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짜증이 섞여 있었고 그것은 영희의 심장을 날카롭게 꿰뚫는 비수와 같았다. 매일 반복되는 이러한 지적은 영희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영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네, 어머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더 이상의 대꾸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명숙의 비난을 증폭시킬 뿐이라는 것을 지난 3년간의 경험으로 체득한 영희였다. 사실 영희는 완벽에 가까운 며느리였다. 고아원에서 자라면서도 누구보다 성실하고 똑 부러지게 살아왔다. 작은 일 하나 허투루 하지 않는 성품과 뛰어난 학습 능력으로 고아원에서도 늘 모범생이었다.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강인한 여성이었다. 그런 그녀가 부족함 없이 자란 민수와 결혼하며 어쩌면 따뜻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꿈꿨을지도 모른다.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가족의 품을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녀에게 결혼은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통로와 같았다. 그러나 그 꿈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 냉정한 한숨 한 번에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자신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늘 시험대에 오른 이방인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마치 자신은 이 집에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이며 언제든 내쫓길 수 있는 불안정한 존재로 여겨지는 듯했다. 결혼은 영희에게 안식처가 아닌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었다. 남편 민수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늘 모른 척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을 외면하는 그의 모습은 영희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다. 민수는 그저 묵묵히 밥만 먹을 뿐이었다. 때로는 어머니의 편을 노골적으로 들기도 했다. 그의 침묵은 곧 어머니의 행동을 묵인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영희는 민수에게 수없이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는 늘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시다. 내가 좀 참으면 안 되겠냐는 식의 대답으로 일관했다. 이런 그의 태도에 영희는 민수에 대한 사랑마저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민수 어머니, 오늘 반찬은 맛있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잡채랑 갈비찜이네요. 그는 어머니의 기분을 맞추려는 듯 과장된 칭찬을 늘어놓았다. 명숙, 당연하지. 너 좋다고 하는 반찬은 내가 늘 신경 써서 하잖니. 우리 민수 요즘 회사 일로 힘들 텐데 잘 먹어야지. 옆에 있는 사람은 뭘 그렇게 멀뚱멀뚱 보고만 있니? 음식이라도 좀 덜어드리렴. 명숙은 영희를 곁눈질하며 쌀쌀맞게 말했다. 영희는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 틈도 없이 고립감을 느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밥 한 술 뜨는 것도 목이 메었다. 입안의 음식은 모래처럼 서걱거렸다.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할까? 매일 밤 같은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녀는 이 결혼이 과연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끊임없이 되물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나에게도 진짜 가족이 있을까라는 물음이 자리하고 있었다. 고아원에서의 기억은 흐릿했지만 어딘가 자신을 애타게 찾고 있을 부모님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을 버릴 수 없었다. 이 희망이야말로 그녀가 이 혹독한 현실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어느 날 영희는 대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고아원에서 보낸 짐 속에 깊숙이 박혀 있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상자였다. 낡고 먼지 쌓인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닳고 다른 곰 인형과 함께 빛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작은 손수건 하나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새로 태어난 아기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손글씨로 적힌 짧은 문구가 있었다. 우리의 딸 영희, 영원히 사랑해. 1995년 5월 15일, 영희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가슴속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어떤 감정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다. 어쩌면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헤어졌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불씨였다. 그녀는 사진 속 부모님의 얼굴에서 묘한 친밀감을 느꼈다. 어렴풋한 기억 속의 희미한 그림자와 겹쳐지는 듯했다. 그녀는 즉시 부모님을 찾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인터넷 검색은 물론 과거 기록을 뒤지고 어릴 적 자신을 돌봐주었던 고아원 원장님을 찾아갔다. 원장님은 영희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영희야, 실은 내 부모님은 아주 특별한 분들이었단다. 이 지역에서 이름을 날리던 사업가 부부셨지. 불의의 사고로 너와 헤어지게 됐지만 평생 너를 찾고 계셨을 거야. 너를 고아원에 맡기던 그날 부모님은 너무나도 슬퍼 보였단다. 그분들의 눈빛 속에서 너에 대한 깊은 사랑을 보았어. 아마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야. 원장님은 눈물을 글썽였다. 영희는 원장님의 말에서 깊은 슬픔과 함께 부모님의 간절함을 느꼈다. 그녀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지난 세월에 대한 원망과 함께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조사 끝에 영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친부모님이 오래전 유명한 IT 벤처 사업가였으며 불의의 사고로 사망 처리되었지만 사실은 거대한 유산과 관련해 친척들의 음모에 휘말려 잠적해야 했던 것이었다. 당시 그들의 회사는 혁신적인 기술로 급성장하고 있었고 그만큼 많은 이들의 시기와 탐욕의 대상이 되었다. 친척들은 부모님의 사업을 가로채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결국 부모님은 영희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죽음을 위장하고 잠적해야 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영희는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에게 이런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마치 한 편의 드라마 주인공이 된 것 같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단순한 시집살이의 고통이 아닌 거대한 음모와 진실을 파헤치는 여정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명숙 영희야, 너 요즘 밤늦게까지 뭘 그렇게 뒤적거리는 거니? 살림은 뒷전이고 딴 생각만 하는 것 같구나.
설거지할 때마다 그릇을 깨먹는 건 기본이고 밥상 차리는 솜씨는 나아질 기미가 없구나. 이제는 남편 밥도 제대로 못 챙기는 것 같던데. 혹시 남자라도 생긴 거니? 수상한 낌새가 한두 번이 아니란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함께 날카로운 비난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영희의 마음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영희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에도 굴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비밀과 찾아야 할 진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있었다. 부모님을 찾는 일에 몰두하면서 영희는 점차 시어머니의 잔소리에도 무감각해졌다. 아니, 오히려 그녀의 집중력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영희는 부모님의 행적을 쫓아 전국을 돌아다녔다. 오래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고 과거 신문 기사를 뒤지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다. 그녀의 끈질긴 노력과 불굴의 의지 끝에 마침내 부모님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곳을 찾아냈다. 그곳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외부와 단절된 깊은 산골에 숨겨져 있었다. 그곳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다. 굽이굽이 이어진 산길을 따라 들어가자 현대 문명과는 동떨어진 듯한 고즈넉한 풍경이 펼쳐졌다. 낡은 한옥 앞에서 영희는 망설였다. 수십 년 만에 만나는 부모님. 과연 그들은 자신을 기억할까? 자신을 받아들일까? 혹시나 하는 실망감과 동시에 애타게 그리워했던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설렘이 뒤섞인 채 영희는 용기를 내어 나무로 된 낡은 문을 두드렸다. 쿵, 쿵. 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나타났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영희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사진 속 젊은 부부의 얼굴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들이었다. 영희의 눈에는 이슬이 맺혔다. 영희 어머니 아버지 제가 영희예요. 여러분의 딸 영희예요.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북받치는 감정으로 떨렸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사진을 내밀었다. 사진을 본 노부부는 영희의 얼굴을 보자마자 굳어버렸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이내 그들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던 노부부는 이내 영희를 힘껏 끌어안고 오열했다. 수십 년간 잃어버렸던 딸과의 기적 같은 재회였다. 끊어진 줄 알았던 혈연의 끈이 다시 이어진 순간이었다. 부모님은 영희에게 지난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유산을 노린 친척들의 잔혹한 음모,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영희를 고아원에 맡기고 잠적해야 했던 가슴 아픈 사연들. 그들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고통과 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다시 만난 기쁨이 뒤섞여 있었다. 영희는 부모님의 고통을 이해했고 그들의 변치 않는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오랜 외로움과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다. 영희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고아원 출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굴지의 IT 기업을 일구어냈던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상속녀였고 어둠 속에서 숨어 지내야 했던 부모님을 세상 밖으로 당당히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부모님은 이미 영희의 이름으로 신탁된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기술력과 인맥은 여전히 건재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고된 시집살이로 지쳐있던 과거의 영희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과거 자신을 괴롭혔던 친척들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마주할 수 있는 강인한 여인이 되었다. 몇 달 후 영희의 집 앞으로 고급 세단 여러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명숙과 민수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였다. 그들은 영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영희는 더 이상 수수하고 억압받던 모습이 아니었다. 명품 드레스를 입고 세련된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으로 단장한 그녀의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화려하고 기품 있는 모습의 영희였다. 그녀 옆에는 부모님이 다정하게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위엄과 함께 영희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명숙 영희 너 어떻게 된 거니? 이게 다 무슨 말도 안 돼. 명숙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눈동자는 흔들렸다. 영희의 변화는 명숙의 모든 상식을 뒤엎는 충격이었다. 영희 어머님, 이제야 제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어머님께 휘둘릴 필요 없다는 걸 알았어요. 지난 3년간 어머님께 당했던 모든 수모와 고통, 그리고 민수 씨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이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차가운 분노가 묻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명숙을 겨냥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렬한 카리스마가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왔다. 민수 영희야,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오해야, 오해. 내가 언제 너를 외면했니? 엄마가 좀 심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부인데. 민수는 당황하여 변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영희 민수 씨, 우리 관계는 이미 깨진 지 오래예요. 당신은 늘 어머니 뒤에 숨어 제 아픔을 외면하고 제가 당하는 모욕을 방관했죠. 당신은 저의 남편이 아니라 어머님의 아들 역할에만 충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아내가 아니에요. 영희는 민수에게 차갑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였다. 민수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손은 파르르 떨렸다. 명숙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영희의 부모님에게 소리쳤다. 명숙 당신들, 대체 누구시길래 우리 며느리를 이렇게 만든 겁니까? 우리 아들을 홀려서 이혼까지 시키려는 음모라도 꾸미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당신들 때문이군요. 당신 같은 천박한 사람들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서. 명숙은 격분하여 영희의 부모님을 향해 막말을 퍼부었다. 영희의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위엄과 함께 딸을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우리는 이영애 씨의 친부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딸 영희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아들과의 결혼은 이미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영희는 우리 품으로 돌아왔으니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부당한 대우와 폭언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 모든 증거 자료는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는 변호사가 건넨 서류를 명숙에게 보여주었다. 서류에는 명숙이 영희에게 했던 모든 폭언과 부당한 대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명숙과 민수는 경악했다. 그날 명숙과 민수는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영희의 변화에 대한 충격과 함께 자신들이 저질렀던 잘못의 무게를 뒤늦게 깨달았다. 영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았다.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되찾고 자신을 억압했던 모든 구속에서 벗어난 영희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녀의 눈은 이제 더 이상 슬픔과 체념으로 가득하지 않았다. 반짝이는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피보다 진한 인연을 찾은 영희는 이제 그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온전히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녀의 어깨는 가벼워졌고 발걸음은 힘찼다.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가족의 품에서 다시 태어난 듯 했다. 그 후 영희는 부모님과 함께 잃었던 유산을 되찾고 부모님의 과거 사업을 재건하며 새로운 IT 기업을 설립했다. 그녀는 부모님의 뛰어난 기술력과 자신의 강인한 의지, 그리고 그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영희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사회에 공헌하고 고아원 출신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여 자신의 아픔을 나누는데 힘썼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은 결국 극단적인 파국으로 치달았지만 영희는 그 속에서 자신을 찾아내고 진정한 행복을 쟁취할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막장 드라마가 아닌 희망찬 새 드라마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더욱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한 명의 독립된 주체로서 세상에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영희의 삶은 그녀 스스로가 써내려가는 가장 아름다운 드라마였다. 감사합니다. 눈물나는 감동 스토리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